미국이 전문직 비자 비용을 무려 100배나 올리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정부는 오히려 긴급 회의를 열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문이 닫히자 한국이 내놓은 이 정책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인도 출신 천재 엔지니어 리산이 뭄바이 카페에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서울행을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리산이라고 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자란 28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오늘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한 하루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뻔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평소처럼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테크 회사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만난 이후로 코딩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방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죠. 대학에서도 항상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지금 다니는 현지 스타트업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었죠. 이 회사에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수십 번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 몇 차례의 화상 면접을 거쳐야 했거든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면접을 보기도 했고 영어로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느라 밤새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합격 통지서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제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이제 남은 건 H-1B 비자 신청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금문교를 보며 출근하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늦게 토론하는 장면, 주말에는 나파밸리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일상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업계 이야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더군. H-1B 신규 신청자들에게 스폰서 비용을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거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나 올린 거라고.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아.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H-1B, 10만 달러라는 키워드를 간신히 입력했죠. 기사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새로운 H-1B 정책이 실제로 발표된 거였어요. 여러 뉴스 사이트를 확인해봤지만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정책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신규 H-1B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연간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기존에는 몇천 달러 수준이었던 비용이 갑자기 수십 배로 뛴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분명히 가능했던 일인데 하루아침에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는 분명히 뛰어난 인재라고 인정해줬는데 이제 와서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장벽이 생긴 거예요. 제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결정 때문에 말이죠. 어떤 회사가 신입 직원을 위해 그런 거금을 선뜻 지불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돈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아직 회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입 외국인 직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10만 달러면 현지 개발자 한 명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비용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이었어요. H-1B 비자는 보통 3년씩 발급되고 연장이 가능하니까 6년 동안 일한다면 총 60만 달러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거였죠. 어느 회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노트북 화면 속 합격 통지서가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던 그 메일이 이제는 달성할 수 없는 빈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카페 안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죠.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미국이라는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 더 나은 기회,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투명해진 거였죠.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똑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비슷한 절망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특히 저와 같은 인도 출신 개발자들의 충격이 컸죠. 그날 저녁 도쿄에서 일하는 친구 타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카시는 일본 교포 출신 엔지니어로 몇 년 전부터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타카시는 예상했던 대로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리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줄 알았어. 미국이 계속 문을 열어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순진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꿈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꿈이라고? 리산, 현실을 봐.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 캐나다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유럽은 언어 장벽이 있어. 결국 아시아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나마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타카시는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이 뭐야? 엔지니어들이 몰려갈 거라고. 미국 문이 닫히면 다들 대체 어디로 가겠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현지 시장에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타카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국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걸까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보며 다양한 나라의 비자 정책과 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했어요.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를 살펴봤지만 타카시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곳도 미국만큼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에 대응해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죠. 글로벌 인재 특별 비자 확대와 국내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떨까?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선택지였는데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지 못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클 테니까요. 게다가 타카시 말처럼
정말로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으로 열린 아시아 테크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벤트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도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테크 리더들이 자국의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나라의 발표를 들었지만 특별히 인상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하늘이라는 한국 출신 최고 기술 책임자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인상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박하늘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한국을 기술 인재들의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하늘의 말에 저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미국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박하늘의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화면을 공유하며 여러 데이터와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미국이 문턱을 높이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하늘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탑티어 비자라는 새로운 제도,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재 유치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법인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기술 인프라, 영어 사용 환경 조성, 생활 비용 지원까지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인재들을 위해 무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하늘은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려줬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인공지능 전문가가 서울로 이주해서 연구소를 차렸다는 이야기, 유럽에서 활동하던 바이오 연구원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5G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환경은 개발자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조건이죠. 게다가 아시아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하늘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영어를 공식 업무 언어로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테크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정부는 현재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경로를 만들고 있어요. 구직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고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질문을 했어요. 박하늘 씨, 저는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미국 H-1B 정책 변화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박하늘은 제 질문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회예요.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 개발자들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단순히 비자가 쉽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빠른 의사결정 문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박하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줬고 실제로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했어요. 리선 씨, 직접 와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서울의 스타트업 허브들을 둘러보시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개발자들과 만나보세요. 그러면 한국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하늘의 발표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한국을 직접 가서 보기로 한 거죠. 몇 주 후에 휴가를 내서 서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박하늘이 말한 스타트업 허브들을 둘러보고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미국도 안 되는데 한국은 뭐 하러 가려고 하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일부는 좋은 시도라고 응원해줬지만 타카시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산, 정말 한국이 답이라고 생각해?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다르고 차라리 인도에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적어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문이 닫혔다면 다른 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한국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와이파이는 무료로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박하늘이 말한 디지털 인프라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모바일로 결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도록 빠른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다음 날, 박하늘이 소개해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어요. 테헤란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러 스타트업들이 함께 입주해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였는데 곳곳에서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허브 매니저인 김영애 씨가 저를 안내해줬어요. 놀랍게도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요즘 정말 많은 외국인 개발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 비자 정책이 바뀌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허브 곳곳을 둘러보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랑스 출신 디자이너, 그리고 저와 같은 인도 출신 개발자도 몇 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라비라는 인도 출신 시니어 개발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이미 한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응하기 쉬웠어요. 특히 테크 업계에서는 영어가 거의 공용어나 다름없거든요. 라비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에요. 미국처럼 무한 경쟁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게다가 생활비도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는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정착 지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거 지원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심지어 한국어 교육까지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정부 담당자가 직접 동행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도와줬어요. 오후에는 실제로 외국인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담당자 박민수 씨는 한국의 새로운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올해부터 글로벌 인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세제 혜택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박민수 씨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구직 비자로 입국해서 최대 2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공계 전문가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주택 구입 시에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박하늘과 함께 홍대 지역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화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라라는 독일 출신 창업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서울로 이주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였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한국에서 창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 세무 처리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영어로 된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해줘요. 정말 외국인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박하늘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때요, 리산 씨? 직접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원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박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변화의 한복판에 있어요. 글로벌 인재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일 줄 정말 몰랐습니다.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박하늘의 소개로 실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몇 개의 스타트업과 미팅을 잡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최지훈 씨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마치고 구글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회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리산 씨,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머신러닝 프로젝트 경험이 저희가 찾던 바로 그거예요. 최지훈 대표는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개발자가 필요했는데 리산 씨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근무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연봉은 한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스톡 옵션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부터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회사에서 지원해드려요. 한국어를 배우실 때까지는 업무는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어요. 이곳은 이미 동남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회사였는데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팀장 김태영 씨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리산 씨, 저희가 인도 출신 개발자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회사의 제안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인도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배경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죠. 오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 이민영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리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직 비자로 입국해서 최대 2년간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생활 정착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민영 씨는 한국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해줬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꽤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특히 강남, 홍대,
이태원 지역에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뭄바이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들아,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미국 대신에 한국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드렸어요. 엄마, 지금 미국은 제게 문이 닫힌 상태예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리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한 거라면 아버지도 믿어볼게. 다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음 날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박하늘과 함께 명동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리선 씨, 어떠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박하늘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미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박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오히려 더 큰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택지가 제게 나타난 거죠.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미국의 문이 닫혔다면 한국의 문을 열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뭄바이에 도착한 후 며칠간 깊게 고민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도 여러 차례 상의했어요. 대부분은 제 결정을 지지해줬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타카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리산, 정말 확신하는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차라리 캐나다나 호주를 알아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느꼈던 가능성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판교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정식 채용 제안이 왔고 비자 발급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라는 꿈은 접어두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제 능력을 펼쳐보기로 한 거죠. 한국행을 결정한 후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비자 발급부터 모든 절차를 도와줬고 한국 정부의 글로벌 인재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복잡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뭄바이에서의 작별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장 라제시는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리산, 내가 항상 글로벌 무대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미국이 안 되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봐. 부모님과의 작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격려해 주셨어요. 아들아, 멀리 가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산, 어디를 가든 내가 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해라.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민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회사 담당자가 마중을 나와줬고 미리 준비해둔 임시 숙소까지 안내해줬어요. 첫 며칠은 정말 바빴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이었어요.
다행히 글로벌 인재지원센터에서 담당자가 동행해줘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첫 출근 날,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IT 회사들이 입주해 있더군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최지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리선 씨,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팀원들도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사무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출신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 온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와 업무 대화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제가 맡게 된 프로젝트는 인도 시장을 겨냥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제 배경 지식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팀장 김소영 씨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리선 씨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인도 시장의 특성과 현지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첫 주에는 적응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효율성에 놀랐고 동료들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맛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특히 함께 일하는 박민호 개발자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제 상황을 잘 이해해줬어요.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리선 씨는 금세 적응하실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외국인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프랑스에서 온 디자이너, 베트남에서 온 마케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부터 홍대나 강남 같은 현대적인 지역까지 모든 곳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끔 가족이 그리웠고 인도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일에서 큰 만족을 느꼈어요. 제가 기획하고 개발한 기능들이 실제로 인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최지훈 대표가 저를 개별 면담에 불렀어요. 리선 씨, 한 달간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주셨어요. 팀원들도 모두 리선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리선 씨가 그 프로젝트를 리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두 시장을 모두 담당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인 인도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뭄바이에 있는 친구 타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카시, 나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 타카시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는 어때?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됐어.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느낌이야. 타카시도 인정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네. 나도 한국을 한번 고려해봐야겠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컨설팅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포럼에서 발표자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스타트업의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박하늘의 격려를 받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리선 씨,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리선 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미국의 문이 닫혔을 때의 절망감,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이뤄낸 성과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포럼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뭄바이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산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미국행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장벽으로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택지를 발견하게 해준 계기였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들려줬어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기업들의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대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글로벌 마인드는 이런 장벽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술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문이 아닙니다. 열린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에게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인도 개발자의 질문이었어요. 리산 씨, 저도 미국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로 한국이 좋은 대안이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죠. 포럼 후에 열린 네트워킹 세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기업가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외국인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만남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성민 과장과의 대화였어요. 리선 씨의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는 것 같아서요. 김성민 과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줬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리선 씨 같은 분들이 다른 인재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몇 개월 전 뭄바이의 카페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지금은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 포럼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발자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한국에 대해 문의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요. 미국의 문이 닫힌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제 삶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어요.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타카시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리산, 내 발표 영상을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진지하게 한국을 고려해보고 있어.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타카시가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타카시, 정말? 그럼 한번 한국에 와서 직접 보는 게 어때? 그러게, 내가 그때 했던 것처럼 말이지. 일단 며칠 일정으로 와볼게. 저는 타카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 방문을 권했어요. 직접 와서 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최지훈 대표는 오히려 이런 활동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리산 씨가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업계 전체에도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전체적인 기술 수준도 올라갈 테니까요. 실제로 제 발표 이후 몇 달 동안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개발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국제 테크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인재 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 경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포럼 당일, 저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재들의 목적지였던 곳들이 문턱을 높이는 동안 새로운 기회의 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모두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접근 방식이 가장 체계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관심 있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두 나라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재가 이동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동양으로, 기존 강자에서 새로운 도전자로 말이죠.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런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원래는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인도 시장을 겨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단순히 선진국으로의 일방적인 이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차원적인 이동이죠. 마지막에 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았다고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곳들이 바로 그 새로운 기회의 땅들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술자에게 필요한 건 문이 아닙니다. 열린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는 그런 기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해보세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질문했어요. 리산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할까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은 아닐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아시아 경제의 성장, 기술 인프라의 발달,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투자자들, 기업가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고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 발표 정말 잘했구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리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정말 뿌듯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제 발표를 본 한국 교민들이 마중을 나와 있던 거예요. 리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도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특히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리산, 내 덕분에 우리 회사에도 지원서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이 늘고 있다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타카시를 비롯해 제 친구들 중 몇 명이 실제로 한국으로 왔고, 새로운 외국인 개발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체가 글로벌 인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뭄바이의 카페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인도에서 일하는 후배 개발자로부터였습니다. 리산 형, 저도 미국 비자 때문에 고민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는데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문이 닫혔다고 해서 길이 끝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저에게 더 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문이 닫혔다고요? 그 빈자리에 한국이 무대를 깔았습니다. 기술자에게 필요한 건 문이 아니에요. 열린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